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 빈민가 파벨라에 사는 루카스 김입니다. 아버지는 브라질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온 분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외할머니는 항상 김치를 담그며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루카스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란다. 외할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빈민가 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우연히 배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처음 공을 만졌을 때의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이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죠. 외할머니는 매일 저녁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면 저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리운 냄새라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가 한국말로 중얼거리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어 몇 마디를 익혔습니다. 배구 실력이 늘면서 지역 클럽팀에서 뛰게 됐어요. 코치는 제 서브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궤도를 그린다는 거죠. 훈련 후 집으로 돌아오면 외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언젠가 한국에서도 배구를 할 수 있을 거야. 외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막연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외할머니가 들려주는 서울의 모습, 한강이라는 강, 그리고 열정적인 배구 팬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브라질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됐어요. 처음으로 국제 경기를 치르면서 더 큰 무대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갈 날이 올 거야. 그때 약속 하나만 해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프로리그에서 뛰기 시작했고 점점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프로배구 드래프트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비행기표를 손에 쥐었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외할머니와 나눈 약속,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한국 코트에 설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외할머니가 그토록 이야기해주던 한국 땅을 제 발로 밟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팀 관계자가 마중 나와서 저를 반겨주었고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어요. 새로 들어간 팀은 전년도 꼴찌를 기록한 최약체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한국에서 배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첫 훈련에 참가했을 때 선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루카스, 잘 부탁한다. 우리 팀 분위기 좀 살려보자. 주장이 손을 내밀며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초반 몇 경기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제 서브가 상대팀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팀 분위기도 살아났죠.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됐습니다. 감독의 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하더니 내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도 혼란스러워했고 경기에서 호흡이 맞지 않기 시작했어요. 연패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팀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용병이 제 몫을 하지 못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돈만 많이 받고 실력은 없네. 차라리 국내 선수 쓰는 게 낫겠다. 라커룸 분위기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원망이 느껴졌어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실수라도 하면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가장 힘든 건 팀 내 갈등이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훈련 때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죠. 연패가 계속되자 팬들의 야유도 시작됐습니다. 홈 경기에서도 박수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많이 들렸어요. 제가 서브를 넣을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그 무거운 침묵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와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매일 새벽 일찍 체육관에 나가서 혼자 서브 연습을 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가며 공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면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외할머니가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어도 참아라. 진짜 실력은 어려울 때 나오는 거란다.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연패 행진이 계속됐고 구단 사무실에서는 심각한 회의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루카스, 사무실로 좀 올 수 있겠나? 감독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구단주와 단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루카스. 시즌 도중이지만 방출을 결정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까지만 뛸 수 있을까요? 구단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방출 통보를 받으면 바로 떠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까지 코트에 서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의 약속도 지키고 싶어요. 며칠 후 마지막 홈 경기 날이 왔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관중이 적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웜업을 하면서 관중석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경기가 시작됐고 저는 평소보다 더 집중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첫 세트에서 연속 서브 에이스를 넣었을 때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루카스, 루카스. 제 이름을 부르는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비록 팀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나는 준비됐다. 푸에르토리코에서 2년째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경기 후 낯선 한국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스 선수님.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몇 년 만에 듣는 모국어였거든요. 민준은 한국 배구계에서 일하는 스카우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연히 선수님 경기를 보게 됐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 같아요.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그는 제가 한국에서 뛸 때부터 저를 지켜봐 왔다고 했어요. 그때는 아쉬웠지만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 리그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번 실패한 외국인 선수를 다시 받아주는 팀이 있을까요?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제 경기 영상을
꼼꼼히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의 모든 경기를 녹화해서 분석했어요. 루카스 선수의 서브 성공률이 80%를 넘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민주는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통계를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더군요. 그는 현지 신문 기사도 번역해서 정리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언론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국어로 만들어준 거예요.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기사, 득점왕을 차지한 소식 등등. 이 정도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민주는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 구단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부분의 구단이 제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거든요. 루카스 김? 그 선수 예전에 실패했잖아.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그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민준 씨,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선수님이 한국에서 마지막 경기할 때 저도 경기장에 있었어요. 그때 보여준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민주는 그날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했어요. 성적과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를 봤다는 거죠. 6개월 동안 민주는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한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 창단한 팀은 아니었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구단이었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검토해 보겠다. 단장의 이 한마디가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민준이 준비한 자료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경기 영상, 통계 자료, 현지 언론 보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구단에서 직접 트라이아웃 제안을 해온 거예요. 꿈에 그리던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을 때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선수님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기회를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어요.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예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강해진 제 자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트라이아웃이 열리는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긴장됐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한번 실패한 선수를 다시 보는 거니까요. 루카스 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감독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읽혔어요. 웜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이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3년간의 해외 경험이 제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연성도 좋아졌고 근력도 훨씬 강해졌어요. 서브부터 보자. 감독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수천 번 연습했던 서브였어요. 공을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서브를 넣었습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에 떨어지는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속도도 빨랐지만 코스가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서브를 넣었는데 모두 에이스였어요. 관람석에서 지켜보던 구단 관계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네. 단장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스파이크 연습에서도 라인샷을 정확하게 꽂아 넣었어요. 블록 연습에서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1시간 동안의 트라이아웃이 끝났을 때 감독이 다가왔어요. 많이 달라졌군. 해외에서 뭘 배운 거야? 실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법도요. 제 대답에 감독이 빙긋 웃었어요. 그 표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계약 제안이 왔습니다. 조건은 예전보다 훨씬 낮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다시 한국 코트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떠날 때의 아픔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기쁨이 더 컸어요. 민준이 옆에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해내셨네요. 첫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다시 돌아온 소감이 어떤가요? 예전에 팬 한 분이 꼭 돌아오라고 편지를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제 대답에 기자들이 놀라워했어요. 보통은 우승을 목표로 한다거나 개인 기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팬과의 약속을 먼저 언급했거든요. 새로운 팀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감독이 체계적으로 팀을 운영했고 선수들 간의 소통도 원활했어요. 베테랑 선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우리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팀이 이기려면 모두가 잘해야 하거든. 팀 내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훈련 때도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고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어요. 감독은 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서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테이션을 만들었고 공격에서도 제 스파이크를 살릴 수 있는 세트를 짜주었어요. 개막전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팬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3년 전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비가 완벽했고 팀도 믿을만 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구단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온 거예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귀화 선수로 뛰는 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스, 내 실력이면 충분히 국가대표도 노릴 수 있어. 감독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국가대표라니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브라질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외할머니 목소리에 울컥했어요. 할머니, 한국 국적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단다. 국적은 종이에 불과해. 진짜 중요한 건 내 정체성이야. 외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김치 냄새를 맡으면 집 생각이 나고 한국어로 말할 때 가장 편안했거든요. 귀화 절차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옛날 사진들을 모았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까지 모든 게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들도 정리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편지들을 보니 새삼 감동이 밀려왔어요. 외할머니가 얼마나 한국을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야, 내가 한국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벅차오른다. 편지에 적힌 외할머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뛰는 것이 외할머니의 꿈이기도 했다는 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귀화를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반대 의견들이 많았어요.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 사람 된다고? 진짜 한국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상처받을 법한 댓글들이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훈련으로 답하기로 했어요. 매일 더 열심히 뛰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 면접을 봤을 때 까다로운 질문들이 나왔어요. 한국어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왜 꼭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까?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곳이에요. 이제 저도 한국을 위해 뛰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진심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긍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기화 심사가 통과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한국 여권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권 표지의 태극 문양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한국 선수가 된 것입니다. 팀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고 팬들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루카스가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진짜 우리 선수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여권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며칠 후 편지가 왔어요. 루카스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당당하게 한국 선수로 뛰어라. 그 편지를 읽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한국에서 선수로 남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제 마지막 정착지였거든요. 시즌 개막전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전 마지막 경기 이후 처음으로 맞는 홈 개막전이었거든요.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예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입구에 제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돌아온 루카스라는 문구와 함께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입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가슴에 새겨진 팀 로고를 보니 정말 한국 선수가 됐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다가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루카스, 오늘은 내 날이야. 주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코트에 나서는 순간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야유 대신 응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스, 루카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첫 세트는 팽팽했습니다. 서로 한 점씩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제가 서브를 넣을 차례가 왔을 때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서브를 넣었습니다. 에이스였어요. 관중석이 폭발했고 동료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경기는 풀세트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세트, 매치 포인트 상황이었어요. 점수는 14대 13으로 한 점 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브를 넣을 차례였어요. 타임아웃을 요청한 상대팀 감독이
선수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물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공을 받아들고 서브라인에 섰습니다.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스를 올렸어요. 완벽한 높이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공을 쳤고 공은 번개처럼 상대 코트로 날아갔습니다. 서브 에이스였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의 함성이 천장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코트 중앙으로 걸어가서 관중석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때 3년 전 마지막 경기에서 편지를 건네주었던 그 팬이 보였습니다. 그 팬이 울고 있었어요.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약속을 지킨 사람의 눈빛으로 팬들을 바라봤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오늘 경기 소감이 어떤가요? 3년 전 한 팬이 꼭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대답에 기자들이 감동했는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라커룸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래, 우리 루카스? 정말 자랑스럽다.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먼 브라질에서도 제 경기를 인터넷으로 보셨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지 않겠다고. 한국이 제 마지막 정착지라고. 여기서 선수로서의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보라색 함성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시도정응 편집